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 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법 명리학과 고법 명리학을 나누는 분기점에 선 인물이 뭡니까? 서자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서거이라고도 했죠. 서거이라고도 이 글자를 썼을 거예요. 서거이. 자, 서거이라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성, 서공성 이런 나중에 이제 또 누구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서대성하고 연애자평과 삼명연운을 적은 분하고 이렇게 또 이 이론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자평이라는 이분, 자, 서자평, 서거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우리가 신법 명리학의 창시자라고 보고 전개할게요. 이 서자평이 적은 책은 세 권이 있습니다. 그죠? 세 권이 있는데, 자, 이 책은 주죠. 그죠? 옥조신흥 진경을 주를 한 거고, 낙록자 부, 또 이건 낙록자 삼명 소식 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서시라는 이름을 따라서 서시주, 서자평의 서시입니다. 서시주가 있고 명통부가 있죠. 이 명통부가 이 서자평이 지은 자기의 저작입니다. 여기는 전부 주를 단 책들이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근데 왜 여기 이제 서시주를 달았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동, 왕정광, 석담령이라는 분이, 요 낙록자부를, 주를 단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삼가주라고 합니다. 세 명의 대가들이죠. 삼가주 해가지고 이름을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록자부는, 해석을 단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이 유명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낙록자도 배웠죠. 기곡자, 낙록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낙록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설이 워낙 많아요. 이분이 워낙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5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서자평이라는 설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뭐 도홍경이라는 설도 있었고 뭐 누구의 태자였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이 낙록자의 시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대표적인 분이 또 기곡자가 있죠. 이 기곡자가 남긴 책을 기곡자 유문이라 하는데 그죠? 이 기곡자 유문을 줄을 달면서 쓴 책이 이허중 명서입니다. 당대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명리 대가였죠. 그리고 이 이어중이라는 분이 우리가 고법명리학 하면 이어중 명서를 누구나 얘기를 하는 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옥조신흥 진경주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가 하면 옥조신흥 진경주도 이제 이게 옥조정진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장옹이라는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옥조신흥 진경 이 책은 우리가 곽박이라는 동진의 곽박이라는 분이 적었다고 하는데 이 동진의 곽박은 제가 얘기했죠. 실은 금낭경, 풍수, 감려가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명리 쪽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타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드는데 그죠? 자, 이 옥조신흥 진경은 사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책이다. 이 사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이론에서 뭐 우리가 뭡니까 원천강 오성산명진함 원천강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뭐 또 이어중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죠? 예, 서자평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쭉 당겨져 와서 동진의 곽박이라는 분이 사주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 내용이 옥조신흥 진경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두는 거고. 자, 우리가 신법명리학 하면 신법명리학의 어떤 의미에서 원시적인 시작 하면 이 낙록자 이 서시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낙록자 서시주를 의미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이나 왕정강이나 석입니다. 석가모니 할 때 석입니다. 석담령이라는 스님이겠죠. 이분이 지은 상가주는 그러면 이 서시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원문은 똑같겠죠. 예, 낙록자부라는 똑같은데 이제 주가 달라지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상가주는 고법 명리학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고요. 이 서시주는 신법 명리학의 우리가 맹화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우리가 서자평 선생 이분의 생몰영대도 좀 불확정하죠. 오대말이라는 분도 있고 송초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대말 송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이어중 명서가 고법이라고 하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신법 명리학이 나올 때 그 과도기를 거치겠죠. 쉽게 말해서 이게 고법 명리학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신법 명리학이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어떤 사상이나 이론들이 두부자릇이 딱 끊기면서 그 끊긴 기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뭐 전혀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혼재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운은 약했는데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오래됐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새로운 기운이 오래된 걸 대체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이유중 명서가 있었고 그죠 당대. 그 다음에 이 서자평 선생의 낙록자부 서시주가 나오고 이때 서시주에서는 신법명리학의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요. 그 인원이 나봄에서 바뀌죠.
인원이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주체 관점이 있잖아요. 일간 위주론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동, 왕정강, 석담령 이 세 명의 주석인 삼가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삼가주에서는 서시주에 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든지 그걸 봤다고 하면 뭔가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대로 고법 이론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예, 고법을 그대로 고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서시주는 아주 세력이 약한 알려지지 않은 미약한 어떤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고법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뭐 이런 것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견 동의를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가 점점점 커지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리고 이 서시주 자체 내용 자체에서도 이 저자 서자평 선생이 이 과거의 그러니까 고법명리학의 이론과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법명리학의 이론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그렇겠죠. 나는 배우고 공부를 하기로는 고법명리학 공부를 했다가 자기 신법을 만들어내니까 그 적히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혼돈 내지는 혼재되는 혼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낙록자부주 서시주에는 자 여기 적어놨네요. 일간이주론. 요게 이제 주체 관점에서 단일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단일 관점으로 바뀌고 인원 장관론 해가지고 인원을 그러니까 천원 지원 인원에서 인원을 장관론으로 나범을 대체하는 장관론으로서는 원시적 형태의 이론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혼용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혼용되어 있더라. 그래서 뭐하고 혼용되어 있는가 하면 연본일주론과 혼용되어 있다. 그리고 인원도 서자평 선생은 우리가 천원을 우리가 그 연의 천간을 가지고 천원해서 천간록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천간 천원록 지원 지지 명 그죠? 그 다음에 나범 인원 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천원을 일의 천간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일간 위주론으로 가면서 일의 천간으로 얘기하니까 고법에서 달라지는 게 천원 부분도 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원 부분도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인원 장관론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관이나 소장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진의 인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지 안에 인원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간지인데 지 안에 어떤 글자가 있다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록자부 삼가주는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이동, 왕정강, 석담령인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이 왕정강은 1123년인가 그렇고 이분이 4년 뒤니까 1127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연도는 제가 뭘 말했는가 하면 이 삼가주 낙록자부 왕시주 석시주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쓴 연도를 얘기하는데 이분에 대한 거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찾으면 뭐 톡이나 뭐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죠. 아마 이분이 제일 먼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세 명 상가주는 그 주의 내용 자체가 고법명리학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고법명리학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세 명 자체의 이론들은 서로 유사합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고법명리 이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주역의 삼재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천, 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인간이 천지와 대등한 위치에서 만물 생육에 관여한다. 이게 이제 이게 삼효의
구성이 되어 있지만 6효이 구성이 되면 요게 천이 되고 그죠? 3, 4효가 인이 되고 그죠? 초효와 2효가 지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삼재가 이렇게 천인지 해서 우리 여기 초효가 있고 여기 2효고 여기 3효고 4효고 5효고 여기 상효가 됩니다. 그래서 5효 상효가 천이 되고 3효 4효가 인이 되고 초효 2효가 지가 되는데 이 이론이 그대로 주역의 삼재론이 여기에 이 상가주에는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적게 되면 이렇게 여기 천간 그죠? 여기에 지지 간지가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은 지장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간지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나범이 인원의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의 우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고법명리학인 상가주에서는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천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범에 해당되는 이 자리를 지원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천인지요. 요 구조, 주역의 구조에 충실하게 따라와 있는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법에서 말하는 삼원의 특징입니다. 신법에서 말하는 삼원은 그렇지 않고 천지인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지를 그대로 지원으로 보고 인원은 지장간 내지는 우리가 원률 분야로 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원률장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역 설계 전에 삼재에 관한 설명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주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성인이 역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장차 이런 말도 하고요. 뭔가 받들게 하다, 행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명지리를 순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역을 지어서 이 성은 뭡니까? 우리 본성과 이 사명의 도리를 순응하게 받들게 하였다. 순응하게 하였다. 그래서 천의 하늘의 도를 세워 가지고 말하기를 음양이라고 하고, 그죠? 땅의 도를 세워서 말하기를 강유라고 했으며, 그죠? 인간의 도, 인도를 세워서 말하기를 인이라고 하였는데, 그죠? 자, 여기 삼재가 나오죠, 그죠? 이 삼재라는 게 이거를 겸해가지고, 그죠? 두 개를 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재의 도를, 이 삼재를 두 번 겸하니 고로 역은 육획으로 괴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으로 나누고 그죠? 양으로 나뉘고 이 질자거든요. 질용 이거는 번갈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강을 번갈아 씀으로 인해서 역은 6개의 자리를 이거 장은 이때 뭐 모범이 된다, 법식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의 6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모범을 이루게 됐다. 법식을 하나의 법식 어떤 모양 프레임을 이루게 되었다. 틀을 이루게 되었다. 이룬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삼재는 이렇게 주역의 괴를 설명하는 설계전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도를 음양이라고 하고 땅의 도를 강유라 하고 사람의 도를 인이라고 하였다. 이 세 개를 그러니까 천인지죠. 천인지를 두 번 겸해 가지고 육획으로서 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